네, 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알아보는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전투기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전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늘과 땅을 둘러봤으니까 이번에는 뭘 알아봐야죠? 바다를 알아봐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무기인 항공모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바다 위에서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대한 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항공모함의 좀 역사부터 알아볼까요? 언제 만들어졌나요? 일단 이제 비행의 역사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을 했던 것이 이제 1903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네. 약 7년 있다가, 그러니까 1910년 그 11월에 처음으로 비행기가 배에서 뜹니다. 네. 근데 그때는 뜨기만 했던 거고, 이제 군함에서 이제 떴었다가, 그 이제 이듬해에 다시 이제 다른 군함에 내리는 것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가 배에서 뜨고 내린 건 해봤지만, 그건 아직 본격적으로 항공모함이라 할 수 없고, 네.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가판위가 전부 이렇게 활주로로 되어 있는 항공모함은 1918년에 영국의 어거스라는 항모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영국이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처음 생기고 나서 한 8년 뒤? 그쯤에 네, 생긴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만큼 이렇게 바다에서 이 항공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네. 당시부터도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전투기가 또 새로 이렇게 선정이 됐잖아요. 그만큼 비행기가 전장에서 크게 활약할수록 또 항공모함의 어떤 이런 중요성도 커질 것 같은데 항공모함이 군사 무기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항공모함이 활약한 것은 사실 2차 대전입니다. 네. 여러분 무슨 영화, 펄하버나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면서 사실 태평양 해역에 갑자기 패권을 차지합니다. 네. 그 바탕에는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함포를 아무리 초대형 함포를 만들어도 이것이 한 40에서 50km 정도 날아가면은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지만 사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항공모함에서, 이 배에서 이렇게 항공기를 운영할 경우는 수백 킬로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정찰도 하고 네. 필요한 목표에 정확히 폭탄도 떨굴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함의 시대가 물러가고 항공모함의 시대가 2차 세계대전 때 도래하게 됩니다. 네. 뉴스에서 보면요, 가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가리켜서 뭐 바다 위의 공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길래 이 정도로 표현을 할까요? 이 사실 크기가 우리 상상을 압도합니다. 네. 길이만 해도 이제 한 330m 정도 되고요. 높이가 대략 한 70m, 폭도 한 70m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건물로 치면은 20에서 24층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그 대단하네요. 안에 또 사는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가 살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뭐 작은 도시 아니면 그쵸. 마을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그야말로 바다 위의 도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안에 병원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텔레비전 방송국도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이렇게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가 미국만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이제 미국은 거의 이제 10만 톤급에 가까운 굉장히 커다란 초대형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네. 그렇게 큰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일단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이태리 등이 굉장히 작은 경항모라고 그러는데 이런 작은 항모를 운영하고 있고 네. 프랑스는 약간 항모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좀 자존심이 있어서 네. 퀸 엘리자베스 호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중형 항모,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조금 더 큰 항모를 네. 지금 이제 건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또 항모들 가진 나라들이 많은데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이 랴오닝이라는 항공모함을 취역을 시키면서 네. 그리고 앞으로 항공모함을 다수 척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항모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기만 안 올려놨을 뿐이지. 굉장히 다양한 항모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 이제 지금 한 여태까지 세 척을 건조했고 네. 최대한 4척을 만들 예정인데 가장 최근에 건조한 이즈모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사실 중형 항공모함에 해당을 합니다. 네. 뭐 선진국들이 항공모함을 만들기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괜히 이게 국력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 이게 항공모함처럼 비싼 걸 우리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뭐 세계에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많으냐, 어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미국이나 뭐 혹은 영국과 같이 그렇게 큰 항공모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항모를 만약에 만든다고 할 경우는 지금 사실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 짓는데 한 7조 원 들고 1년에 그걸 유지하는데 한 3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 2조 원 정도에서 충분히 이제 항모를 만들 수 있고 유지비도 한 1,000억 원 미만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돼서 네.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은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국가가 결정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고 있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항모 있습니다, 저희. 아, 지금 네. 독도함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다 비행기를 올리면은 네. 항모로 쓸 수 있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아직 그런 필요를 못 느껴서 안 올리고 있을 그럼 겁니다. 그렇다면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지금 독도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항모 길이가 한 지금 199m 정도가 되는데 네. 사실 좀 항모층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경항모라서 스키 점프대라는 어떤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대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제 이륙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마라도함이라는 새로운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마라도함은 크기가 250m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크네요. 별도의 조치가 없이도 그냥 저희가 그 수직 이착륙기를 사면은 곧바로 거기서 뜨고 내리게 해서 저희도 그냥 비행기만 사면 솔직히 항모는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든든하게 바다 위를 지켜준다면 아마 두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군사무기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